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많이 이야기해주신 이용우님의 유튜브 영상 내용을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특히 부모랑 자녀 사이의 갈등 있잖아요. 이걸 해결하는 열쇠로 과제 분리라는 개념을 제시하더라고요. 핵심은 이거 같아요. 부모가 자녀 영역을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침범할 때 갈등이 확 커진다 이건데, 자,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얘기 나눠보죠. 영상 초반에 보니까 팬데믹 얘기를 꺼내던데요. 같이 있는 시간은 분명 늘었는데, 이상하게 갈등은 더 커졌다. 뭐 표면적으로는 경계가 모호해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가 자녀의 과제에 너무 개입해서다. 이렇게 딱 집어요. 이 과제 분리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영상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이 과제 분리죠. 뭐랄까? 쉽게 말하면 각자 책임질 영역을 분명히 나누자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가 되려면 이건 내 책임, 저건 내 책임, 이게 좀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부모든 자녀든 이 선을 자꾸 넘나들면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선을 넘나든다.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 영상에서 되게 구체적인 예를 들었던 게 딱 신났나요?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요. 그럼 보통 부모님들, 깨우잖아요. 근데 영상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아니요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네, 그게 바로 과제 분리를 보여주는 핵심 예시인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게 누구의 과제일까요? 바로 아이 자신의 과제라는 거예요. 부모가 계속 깨워주면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아, 일어나는 건 내 일이 아니네. 엄마 아빠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을 부모한테 넘기게 되는 셈이에요. 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저 어릴 때 생각해보면. 네. 그럼 이게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공부하는 거요. 아니면 스마트폰 얼마나 쓸지. 뭐 심지어 학원 어디 다닐지 같은 거요. 이런 게 원래는 다 아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자기 과제인데 부모가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막 주도권을 가져가 버리면 아이는 거기서 주인의식을 잃는다는 거죠. 내 공부가 아니라 엄마 숙제, 아빠 숙제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 스스로 뭔가 조절하는 능력 있잖아요. 그것도 키우기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아니, 근데 부모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걱정되니까 잘 됐으면 하니까 돕는 건데, 그게 오히려 아이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 와, 이거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영상에 던지는 가장 좀 도전적인 메시지일 수 있어요. 영상에서는 교육의 진짜 목표가 뭐냐? 단순히 성적자를 받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고 봐요. 진짜 목표는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까지 질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인간으로 키우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아이한테 선택할 기회를 주고 그 선택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직접 부딪혀 보게 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아,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네. 스마트폰 문제도 비슷하게 보더라고요. 그것도 결국엔 아이 과제다. 부모가 막 사용 시간 정해주고 맨날 감시하고 이러는 게 오히려 아이가 스스로 사용 습관을 조절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빼앗는 거라고요. 와, 이거 진짜 좀 파격적인데요? 네, 그렇죠. 좀 급진적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논리는 같아요. 외부에서 너무 과하게 통제하면 아이 내면의 그 자기 조절 능력 발달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거예요.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길게 보면 아이가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관리할 힘 자체를 키우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좀 믿고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해 볼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영상 보다 보니까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표현도 쓰던데 되게 재밌었어요.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이죠? 아, 네, 그 표현요. 그건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부모가 힘으로 막 억누르면 아이가 조용해질지는 몰라도 그 반항심이나 어떤 욕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막 꾹꾹 눌려 있다가 나중에 뭐 사춘기가 됐든 성인이 됐든 훨씬 더 크게 빵 터져 나올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좀 경험하게 하고
스스로 좀 부딪혀 보게 하는 편이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 과제 분리라는 게 부모가 그냥 아이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방관하라는 뜻은 절대 아닌 거네요. 어디까지가 내 아이의 고유한 책임 영역인지 그걸 명확히 알고 그 경계를 좀 의식적으로 존중해주자, 이런 의미군요. 네, 정확합니다. 무관심이나 방임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아이 삶에 당연히 관심은 가져야죠.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해내야 할 그 과제까지 부모가 대신 짊어지려고 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아이가 직접 지도록 하는 경험을 통해서 진짜 자기주도성이나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이 영상에서 말하는 건강한 부모 역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용우님의 영상을 통해서 과제 분리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각자의 책임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아이의 진정한 성장을 돕는 길이다, 이런 메시지였네요. 어쩌면 많은 부모님들께는 자녀의 문제를 막 대신 해결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자녀와의 관계에서 계속 반복되는 갈등 지점이 있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문제는 정말 나의 과제인가? 아니면 내 아이의 과제인가? 이 경계를 다시 한번 설정해보는 작은 시도만으로도 관계에 생각보다 큰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